좀 그 돈을 많이 벌 이런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일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주고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이랑 내 건강도 주고 돈을 갖고 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이 다 망가지고 나서 돈이 생긴다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던 나중에 이제 동생으로부터 뉴트리라이트 전달을 받았고요. 약국에도 물론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계속 오래 먹어왔는데 먹고 저는 효과를 거의 못 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칼슘 마그네슘이고 똑같은 오메가3고 똑같은 조각 비타민인데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하면서 뉴트리라이트를 먹기 시작했고요. 제가 꾸준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먹고 나서 굉장히 제가 안 좋았던 건강들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제품을 공부하다가 이제 아메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것 중에서 좋은 거는 제가 예전보다 많이 건강해졌다는 거,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 공부를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원래 약사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사실 내일부터 아까 홍기현 리더님의 남편분 이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의 뉴트리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스쿨이 있는데 저는 그 건강 스쿨을 통해서 제가 많이 건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강 스쿨을 통해서 건강을 배우면서 저도 건강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사로서 알고 있었던 지식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이재용 사장님의 그런 건강 스쿨을 통해서 제가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건 다 그 이재석 리더님한테 배웠던 그 건강 스쿨에서 배웠던 내용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그림을 되게 못 그렸는데 하다 보니까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진짜 초기 보셨던 분들은 좀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외계인처럼 그렸는데 이제는 제법 보면은 좀 알겠죠? 네, 써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죠. 그래서 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위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위에서는 살균 작용을 해요. 위에서 이제 강산이 나온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에서는요 pH2의 강산이 나오는데요. pH2의 강산이 뭐냐면 우리 염산 테러 사건에서 나오는 그 염산의 농도가 pH2의 강산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이 산을 끄집어서 옆 사람 얼굴에 던지면 이 사람 얼굴이 녹아요. 타들어가요. 그 정도로 강산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500cc 정도의 팔팔팔 쏟아져요. 굉장히 많은 유산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살균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몸이요. 내가 무얼 주워 먹고 다니는지 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다니는 음식에 균도 있을 수 있고 세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강하게 살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을 해서 왜냐하면 장에서는요 흡수를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위에서 소화시킨 걸 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균을 흡수하면 내 몸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살균을 하고 그리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소화가 작을 소자를 쓰거든요. 잘게 쪼개서 아주 작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서 영양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 이렇게 장에서는요 각각의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살균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위에서 아까 그렇게 강한 산이 쏟아지는데 왜 우리 위에서 타들어가지 않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씹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몸이 되게 똑똑해요. 씹기 시작하면 위가 이제 음식이 들어올 건가 보네 그러면서 운동을 막 해요. 그러면서 소화효소도 막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급하게 먹으면 체하죠. 우리 몸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식이 벌써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는 거예요. 꿀떡꿀떡 삼키면 몸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강산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데 산이 쏟아지면 위가 타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산이 나오면서 우리 위벽은요 이렇게
점막, 뮤신이라는 점막이 딱 도포가 돼요. 그래서 산으로부터 우리 점막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해요. 너무 신기하죠? 위가 타들어갈까봐 산이 나오면서 살균을 하면서 우리 점막은 딱 보호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게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매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벽이 헐어요. 항생제를 먹어도 위벽이 헐어요. 술을 먹어도 위벽이 헐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벽이 헐어요. 이렇게 위벽이 헐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헐어 들어가다 보니까 산이 분비가 됐을 때 어떤 부분에는요, 산이 닿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벽에 산이 닿으니까 쓰리고 아파요. 우리가 쓰리고 아프면은요, 우리 몸이 아프면 웅크러들듯이 위도 웅크러들어요. 그래서 꽉 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이니까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여기서 이렇게 닿게 되면은 여기에 쓰리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까 좀 그랬잖아요. 점막이 얇거나 점막에 재생되는 영양소가 없거나 술이나 스트레스나 뭐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위벽이 얇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산이 나쁜 걸까요? 점막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점막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점막이 문제가 있는 건데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약이 없다 보니까 점막은 영양소로만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균하는 이 위산 있잖아요. 위산을 제거하는 제산제를 써요. 산을 제거해버려요. 왜요? 산이 닿아서 아프니까. 그냥 이걸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근본 원인보다는 단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제산제를 써요. 그럼 산이 안 나오니까 위벽은 여전히 얇아있는 상태지만 그런데 위산이 제거가 됐으니까 쓰리지는 않겠죠. 근데 얘가 위산이 나오는 이유가 뭐였죠? 살균. 그러면 여기서 살균이 안 된 음식이 그대로 장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산제 오래 드신 분들은요, 장 건강이 나빠지고요, 독소나 세균들이 장에 늘어나게 돼요. 장 환경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제산제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시면 다들 설사를 하시거나 장 라인이 망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은 여기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영양소는 비타민 A, 단백질,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A, B, C랑 단백질을 먹으면 점막 자체가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막을 재생시켜주는 영양소를 먹어서 점막을 재생을 시켜줘야 되고요. 저희 제품 중에서는 이스트리를 드시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제산제는 아니지만 속쓰림도 완화가 되고요. 점막을 일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도움이 돼서 속쓰릴 때 이스트리를 드시면 이스트가 또 효모잖아요. 효모는 효소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천연 제산제, 천연 소화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음식이 이렇게 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장에서는요, 아까 흡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에서는 또 하나 배설도 함께 해요. 장에서는요, 이게 독소인지 영양소인지 구분한 다음에 내가 이게 독소라고 생각하면 배설을 하고요, 영양소라고 생각하면 흡수를 해요. 그러면 장에서 이걸 구분하는 게 이제 유산균의 역할인데요. 장에 유산균이 제대로 없으면 독소를 흡수하고요, 영양소는 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유산균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소화가 되는 음식이 이렇게 오게 되면 장에서 독소를 배설해 준다고 했잖아요. 독소가 들어오면 유산균들이 장 벽에 이렇게 딱 들러붙어서 독소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차단해주는 것들이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들어올 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상한 음식 먹고 설사한 적 있으시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은 흡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독소죠. 그런데 얘네가 유산균들이 골라내기에는 너무 순식간에 많은 상한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안 되겠다 하면서 유산균이 장 벽을 다 문을 걸어 잠궈요. 잠그고 수분을 쭉 한 다음에 얘네를 연동운동을 시켜서 상한 음식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내보내는 게 설사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배가 막 아프죠. 얘네가 왜요? 쥐어짜고 있거든요. 쥐어짜고 빨리 내보내려고.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술 마시고 설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쥐어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사제를 먹어버리면 여기 딱 막죠. 그럼 어떠냐면요, 얘네가 닫고 있는데 여기가 막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터질 수가 없잖아요.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내 몸으로 이게 독소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함부로 지사제를 드시게 되면 오히려 독소를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필터가 1차 관문 독소가 여기서 살균했지만 살균하고 남은 이제 나머지 안 된 애들은 여기서 해결을 해주는 게 유산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은요, 내 몸에 유산균이 만약에 제대로 없다 그럼 이 독소가 다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은 해독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독소가 많이 오면 간에서 해독 기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그 얘기 들어보셨죠? 술 마실수록 세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술을 마시면 간 기능이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근데 어떻게 술 마실수록 세질까요? 그러니까 간에서는요, 해독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혈액도 만들고요, 호르몬도 만들고요, 내 몸에 있는 대사도 시키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간에서는. 그런데 간에 예를 들면 효소가 만약에 간 효소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알코올을 해독시키는 애는 5명만 보내고 95명은 혈액도 만들고 있고 호르몬도 만들고 있고 우리 몸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막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알코올이 들어와요. 그럼 5명 보내던 걸 10명을 보내요. 10명 보내던 걸 20명을 보내요. 나중에는 효소의 대부분이 가서 해독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혈액도 못 만들고요. 호르몬도 못 만들고요. 내 몸에 대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해독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 기능이 나빠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드시다 보면 나중에 혈액도 불량이 되고 호르몬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몸에 있는 질환들이 다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장에서 독소를 어쨌든 잘 차단하면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술을 드셨을 때요. 유산균을 드시면 유산균이 이 독소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술을 먹었을 때 그 유산균 음료에 보면은 뭐 수치 후 이렇게 먹으면 좋다 이렇게 써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독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에서 일단 1차적으로 독소를 잡아주는 유산균이 충분히 있으면 간이 그만큼 덜 예민하고요. 그래서 피곤함도 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지켜주는 아이가 사실은 유산균이에요. 장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유산균이요. 여기서 독소를 잘 막아주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그래서 유산균은 우리가 많이들 드시죠. 많이 드시는데 1세대 유산균 같은 경우는요. 유산균이 위산에 많이 죽어버리니까 유산균의 숫자를 많이 넣어주자 했던 게 1세대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100억 마리, 몇백억 마리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99.7% 이상이 위산에 죽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결국에 다 죽더라. 아무리 많이 넣어줘봤자 여기 장에선 살아남지 않더라. 위산에 죽지 않아야 되니까. 왜냐면 유산균도 균이잖아요. 몸에 좋은 균이지만 균이기 때문에 2세대 유산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코팅을 하자. 애들이 자꾸 죽으니까 안 되겠다. 코팅 막을 씌워서 여기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는 가는데 얘네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장벽에 딱 들러붙는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 처리 능력은 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3세대 유산균이에요. 3세대 유산균은요, 물론 충분한 양과 그 다음에 장까지 살아가는 생존력은 기본이고요. 얘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강력한 애들로 되어 있어서 장벽에서 정말 딱 들러붙어가지고 독소가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고 혹시라도 독소가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면 이걸 잡아서 뜯어내는 힘까지 있는 게 3세대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독소 처리 능력이 가장 강한 유산균이 3세대 유산균이고요. 일반적인 3세대 유산균은요, 독소가 몸에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독소가 일으키는 질환들, 뭐 아토피라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알코올 해독이라던가 그 외에 면역 질환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가장 강력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논문이라던가 인증을 받은 유산균이 3세대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산균을 먹었을 때 우리가 먹는 이유는 그냥 남들 먹으니까 뭐 변비나 설사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군인을 호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가장 강력한 아이로 세팅을 해놔야지 독소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세대 유산균을 먹는 게 좋은데 3세대 유산균이 굉장히 비싸요. 가격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3세대 유산균이 한 달분에 10만 원 정도 보통 하고요. 정말 싼 거 찾아도 한 달분에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세대 유산균은 워낙에 강한 아이들로 되어 있고요. 3세대 유산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크리스천 한센이랑 다니스코
몇 개 회사가 없어요. 로세산 전 세계에서 한 3개, 4개 정도 회사밖에 3세대 유산균을 못 만들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자기네 이름 딱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산균이 고가거든요. 근데 저희 유산균이 그래서 예전에 2세대 유산균을 하다가 이번에 바니스코사랑 손을 잡고 3세대 유산균이 나오잖아요. 밸런스 유기인이. 근데 저희 유산균이 한 달분의 가격이 39,000원, 굉장히 저렴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원료도 공급하고 저희는 중간 유통 마진을 뺐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3세대 유산균을 드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거의 2세대 유산균이랑 가격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세대 유산균인데도 굉장히 저렴하고 강한 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심하고 먹으면서도 좀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먹이 프리바이오틱스 요즘 많이들 드시는데 인터넷에서 유산균에 먹인 프리바이오틱스도요. 그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 내에 그 유산균 균주가 좋아하는 먹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저희 유산균은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산균이 장 하부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 보관 유산균, 바니스코사 저희 유산균 쓴다고 했잖아요. 바니스코사 유산균 중에서도 냉장 보관이 있어요. 냉장 보관이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약국에서 팔거든요. 근데 냉장 보관이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는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왜냐면 이게 오는 상태도 냉장고 와야 되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들고 갈 때도 냉장고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팔질 않아요.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산균 들고 다닐 때는 냉장 상태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4중 보호 포장재를 썼어요.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실온에서 드셔도 충분하게 얘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라던가 아니면 균주라던가 회사라던가 그 다음에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도 저희 유산균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유산균을 얼마나 먹어야 되나 그리고 언제 먹어야 되나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유산균은요 위산에 죽지 않게 장 부착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장까지 살아가는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생체막 보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전, 식후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유산균은 아침에만 먹어라, 어떤 유산균은 밤에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유산균의 기능을 몰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식전, 식후 다 상관없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 유산균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 저희 유산균 하루에 한 포 먹으면 충분한데 독소가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드셔도 돼요. 예를 들면 술을 먹는다던가 그러신 분들은 한 2포씩 먹기 전, 먹은 후 이렇게 2번 정도 드시면 좋고요. 내가 먹는 음식이 인스턴트라던가 독소가 좀 많거나 아니면 장벽 자체가 나중에 조금 흐물흐물하다,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셨거나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거나 항생제를 먹었다, 그럼 장 사이사이에 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유산균 양을 늘려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는 2포씩 하루 3번까지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장 상태랑 식습관에 따라서 내가 조절해서 드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실제로는 장만을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고요. 간에서 이 해독이 되면 간에서 이게 혈액이 온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한 음식 먹고 두드러기 생긴 적 있잖아요. 상한 음식 먹었는데 장에서도 해결 못하고 간에서도 해결 못해서 혈관에 다 돌면서 생기는 게 두드러기예요. 몸에서 그만큼 독소가 퍼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게 간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에서 유산균만 잘 드셔도 피로함도 해결할 수 있고요. 독소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유산균으로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